3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책 내용입니다. 호남 편견부른 기축옥사의 주인공 정여립. 정여립은 전주 남문박 태생이란 설과 전북 완주군 상관면 색정리 태생이라는 설이 있다. 그의 아버지는 익산 군수를 지낸 정의징이다. 꿈에 투구와 갑옷을 입은 정중부가 나타나 너의 집에 잠깐 머물러 가겠다 하더니 호련히 사라졌다. 깜짝 놀라 촛불을 밝히는데 하인이 와서 여립의 출생을 알렸다. 그는 명종 22년 진사시에 급제했고 4년 후인 선조 3년에 대과에 합격했다. 정여립은 이발과 같이 성균관 유생이었으며 율곡, 성운과 교류하고 있었다. 당시 율곡은 동서분쟁이 시작되자 노수신과 협의, 서인 심의겸과 동인 김효원을 외죽으로 돌리게 된다. 여립은 율곡을 존경, 그의 문화에 드나들었고 율곡 역시 그의 인물됨을 사랑했다. 마침내 율곡은 선조 16년 여립을 예조 좌랑에 천거한다. 이듬해엔 홍문관 수찬이 되었다. 그러나 곧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고 만다. 왜 출사를 포기했는지, 그 이후 생활은 어땠는지 기록은 없다. 그러나 심경의 변화가 아니었을까 짐작케 한 얘기가 있다. 선조 18년 노수신의 천거로 홍문관 수찬이 됐을 때 작관 율곡을 공격, 변절자로 낙인이 찍힌다. 그는 내가 서울에 올라와 성원을 문책했더니 임금을 속이고 당을 만들어 나라를 망친 이유를 대답하더라 라며 공공연히 서인을 공격했다. 선조는 여립을 불러 꾸짖었다. 내가 율곡이 살아있을 때는 그토록 따르더니 어찌 배반하는가. 처음에는 신이 그들의 마음을 잘 몰랐으나 이제야 깨달았으므로 죽기 전에 그들과 절교하려는 것입니다. 그 후 여립은 다시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여립이 낙향한 곳은 내륙의 섬인 전북 진안군 죽도, 여기에 서실을 짓고 호를 죽도 선생이라고 하며 대동계를 조직하여 의병을 길렀다. 바야흐로 정치는 문란해졌고 해마다 흉년이 들어 민중 생활은 피폐해져 갔다. 때마침 정감록 비결설이 나돌았고 목자망 정은풍이라는 유포설이 퍼져 백성은 구심점을 찾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동계에 대한 민중 반응이 좋자 혹자는 어진 사람을 뽑을 양으로 향촌례를 한다는 핑계로 불축한 일을 도모한다고 떠들었으며 서인 조헌은 상소해서 정여립이 반드시 반할 것이오니 미리 처단하라고 했다. 대동계는 여립이 벼슬을 못한 데서 앙심을 품고 모반을 꾀하기 위해 만든 집단이라는 얘기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하지만 당시 조정안에는 동인이 많아 이발 같은 이가 적극 정여립을 변호해 조정 분위기가 그를 반역자로 몰 만큼 험악하진 않았다. 그런데 정여립을 수괴로 하는 기축옥사가 터진 것이다. 기축옥사의 진상은 이렇다. 죄를 지어 숨어 살아야 하는 송익필이 면죄의 길을 백방으로 모색했다. 그때 표적이 하나 떠올랐는데 정여립이었다. 여립은 서인들의 집중적 비판 대상으로 낙향했었다. 여립은 시리와 불만을 달래며 모여든 무사들과 대동계를 만들어 매월 15일이면 활도 쏘고 술도 마시며 돌았다. 이 소식을 들은 조헌은 여립이 꼭 역적을 도모할 것이라 혹평했다. 이와 같은 서인의 증오, 선조의 불신, 조헌의 독설이 송익필로 하여금 안심하고 여립을 모함의 대상으로 택하게 한 동기였다. 익필은 9월 산중 의함을 시켜 민간의 참서를 유포시켰으며 해서지방 백성들을 사주하여 여립과 통하게 한 후 허다한 혐의를 만들어 놓은 다음 거병 계획까지 사전에 조작해 놓고 의함으로 하여금 재령군수에게 밀고케 했다. 이렇게 날조된 사건의 알리바이를 성립시킨 뒤 죽도에서 놀고 있던 여립을 성운의 문인인 민인백을 시켜 때려 죽이고는 자살이라고 퍼뜨렸고 아들 옥남과 역도로 지목된 주민들에게 혹형으로 자백을 강요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모반 사건은 부인 못할 사실이 되어버렸고 동인들은 순환을 당해야 했으며 조구, 민인백 등은 2등 공신의 훈작을 받는다. 이 옥사로 1000명이 넘는 선비가 화를 입었다. 때는 임진왜란을 불과 2년 앞두었으니 얼마나 한심스런 작태였는가. 정여립 사건은 억울한 당쟁의 희생이었다.